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 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그리고 인천시 같은 곳에서 그동안 북한의 참여를 계속 설득해 왔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안 했지만 축구 선수를 보낸다면 뭐 다른 종목도 못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천시는 물론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네, 이런 의사 표시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17일에 북한 국방위가 상호 비방과 중상 또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남쪽에 제안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 표시는 아마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방, 중상, 적대 행위 이런 거하고 축구 경기 참가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체육 분야라는 거는 남북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어제 발표로 튼 거고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죠. 예. 네, 기자회견이 있었다고요? 한국 이름 배준호 씨인 미국인 케네스 베인데요. 재작년 11월 반공화국 적대 행위라는 것으로 붙잡혀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가장 길게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이 됐습니다. 배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는 이유 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성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조기에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배 씨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게 한 셈인데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수의를 입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평양 주재 외국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서너 명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 보였습니다. 네.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실명을 걸고 공식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언론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케네스 베의 석방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북한이 특사를 먼저 초청한다면 자기들이 보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초청했다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걸 취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이 먼저 초청을 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그 특사를 받아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로이터 통신은 이미 미국이 킹 특사의 파견을 북한이 미국에 제안을 했고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물밑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하얼빈역에 개관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예. 이와 관련해서 일본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과한 표현이군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예, 뭐 예상대로 아주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중근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중 양국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 자기들의 견해를 전달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스가 장관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 세기에 발생한 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한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도 이 정도예요? 일본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위였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극우 산케이 신문이었을 텐데 산케이 신문은 어제 기사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토 총독을 암살한 조선반도 출신의 안중근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드라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가관 장관의 그 테러리스트 발언은 산케이보다 강한 거였고 그만큼 일본 정부가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수 본류의 시각을 보여주는 요미우리 신문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본 언론들은 안중근 기념관에 대해서 대체로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에 치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짓밟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해악을 끼친 원흉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몰상식하고 몰역사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은 하루속히 제국주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미군 기지 이전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일본 나고시장에 관한 소식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이나미네 시장 당선자 예상대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협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제 당선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인 해노코의 바다나 육지 어디에도 새로운 기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기지 이전을 위한 어떤 조사와 절차를 진행할 때 자기가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경우가 생각나는데요.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에 54년간 이어졌던 자민당 일당 체제를 끝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서 총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텐마 기지를 최소한 현외, 오키나와 현외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10년 상반기 내내 미일 관계가 삐걱거렸고 또 동북아의 기사라고 하면 주로 다 이 문제에 대한 기사만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 정부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5월 20일에 한 후에 12일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처럼 동북아가 이렇게 위험한데 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되냐 이런 명분이 등장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일본 보수와 또 정부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나올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고시의 경우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주민들이 기지 이전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보수 본류라든지 또 미국 이런 데서 하토야마를 과거에 밀어냈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비아에서 그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이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리비아 상황 어떤지요? 재작년 10월에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42년 독재가 끝났는데요. 그 후에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에 맞서 싸운 반군들은 쏟아져 나온 무기를 가지고 군벌이 됐고요. 또 반대로 친카다피 진영도 민병대를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또 돌아다니는 무기는 서방에서 카다피를 때려잡으려고 들어온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은 주변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리비아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군벌 간의 암투, 부족 간의 분쟁, 종교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납치, 테러, 암살이 횡행하는 곳이 됐습니다. 사실 서방이 반군한테 무기를 지원할 때 그거는 불 속에다 기름을 붓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서구 무역관장도 그런 상황에 희생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누가 납치해 갔는지 그리고 또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소식은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